우리 건물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? 라든지 우리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이 가격이 맞을까요?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 가격에 사면 좋을까요? 이런 거를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은 지방 소형 아파트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방 소형 아파트 투자? 저는 하지 않습니다. 왜냐? 이거를 대부분은 월세를 보고 하시는 거죠. 그러면 뭐 받으면 500에 30만원 받겠죠. 1년 월세 받으면 360만원입니다. 그런데 금액이 되게 낮을 거 아니에요. 지방 소형 아파트라 그러면 금액이 되게 낮은 거예요. 그러면 그 아파트는 당연히 노후화가 됐겠죠. 노후화가 된 아파트는 뭘 해야 되죠? 도배, 장판 해줘야 되죠. 그 다음 뭐 해야 되죠? 보일러 고장 나죠. 자,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? 그 비용이 1년에 한 150만원 나갑니다. 그리고 월세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됩니다. 또 하나, 직장 하루 빼서 월세 계약하러 가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.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돈을 버리는 격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지방 아파트는 하지 않습니다.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뭐 나는 지방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10채, 20채, 30채 할 거야. 하실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있다 그러면 잘 모은 다음에요. 정말 돈이 벌 수 있는, 수익이 벌 수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. 재미있는 질문이 나오셨네요. 2만 세대 항아리 상권 지하상가 단란주점 수익률 7% 어떤가요? 어떨 것 같은가요, 여러분들? 단란주점 수익률 7%. 자, 결론적으로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.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7% 좋은 게 아닙니다.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. 저 같으면 사지 않습니다. 저는 첫 투자가 단란주점이라서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7%의 수익률 지하? 전 하지 않습니다.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는. 왜 안 좋은지 이유를 알 수 있냐고요? 네, 맞습니다. 옹부님. 다시 매도가 힘들지 않을까요? 그 말이 맞습니다. 안 팔립니다. 자, 지하상가 어디신가요? 지역이 어디신가요? 네, 지역이 중요하죠 또. 광명시. 자, 하나 여쭤볼게요. 자, 그런데 일단은 단란주점을 꼭 사셔야 되나요?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. 단란주점 꼭 사셔야 되나요? 업종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? 업종 변경하면 7% 수익률 나오나요? 안 나올걸요? 단란주점이니까는 그 가격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주변에 3, 4% 수익률이 가지고 있는 걸 상가잖아요. 보면은 그게 지금 지하인데도 3%, 4%에 거래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지하잖아요. 지하. 그거는 좀 더 알아보시면은 더 좋은 게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. 매매가 2억에 110만 원인데 옆 건물 동일평 소프집은 월세가 170만 원입니다. 뭐 이거는 뭐 가서 봐야겠고 뭐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하면은 안 팔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하 같은 경우에도 팔리는 지하가 있긴 해요. 팔리는 지하가 있는데 수익률을 정말 더 폭발적으로 좋다 한 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제가 수업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. 보면은 지하 상가를 할 때에는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. 천장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, 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,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, 주변에 지하층이 많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,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그 규칙 안에서 내가 지금 이 한 개의 상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여러 가지 주변 상가에 비교해보면서 이 임차인은 정말 나가더라도 내가 이 임대료를 무조건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매입을 하는 게 맞죠. 제가 안 사겠다라는 거는 저의 주관적인,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업종이 클린 업종이었다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클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겁니다. 자, 클린 업종이라면 그런 거죠. 뭐 만화 카페라든지 뭐 커피숍 뭐 이런 게 들어와 있다. 다방 아니고요.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커피숍이 있잖아요. 그런 곳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.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면은. 제가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요. 그 백종원님 보시면은 골목 식당 있잖아요. 저도 족장의 상가 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우리 건물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? 라든지 우리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이 가격이 맞을까요? 라든지
아니면 내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 가게에 사면 좋을까요? 이런 거를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직접 분석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? 골목식당 보면 그런 거잖아요. 골목식당 보면은 음식이 어떻습니다. 추가하면 좋겠습니다. 이러면 망합니다.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. 보면은 족장의 상가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죠. 이 위치의 상가는 이 가격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상가 임대료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. 임차인과 싸우지 마세요. 이 가격에 매도하면 좋을까요? 라고 했을 때 숨김없이 그냥 막말합니다. 니 같으면 사겠나? 이러면서. 이런 거 다른 유튜버는 못해요. 어차피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다른 유튜버가 누가 해요 이거를. 백종원님이 그만 하시잖아요. 보면 이런 망해요 하잖아요. 그런 것 같이 이런 거 하면 적을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거 하면은 엄청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차원이 다른 상가 투자 분석 이런 거 의뢰하시면은 한두 번 정도는 파일럿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가서 상가 봐줄 수 있잖아요. 내가 지금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게 30억에 팔려고 그러는데 이 가격이 맞을까요? 라든지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. 30억에 사는 게 맞을 수 있을까요? 라든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싸다! 그러면은 오케이! 저한테 파시겠습니까? 할 수 있는 거죠. 느낌 있잖아요. 황용재님 27살인데 추석 때 큰집 가서 내년부터 경매 해본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더라고요. 제 영상에 나왔던 매드님은 23살입니다. 24살인가? 지금 재건축 아파트 3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거는 전혀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. 27살 때 경매한다고요? 저도 27살 더 어린 나이 시작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37이거든요. 제가 지금 37살에 그래도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요.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?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.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. 20대라고 해서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. 저는 20대 했잖아요. 20대 할 수 없다? 저는 진짜 없었습니다. 어떤 사람이 30대에 강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롤 모델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까지는 너무 앞서간 얘기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. 나는 20대에 시작을 했고 지금 30대가 됐었을 때 10년 뒤에 난 이렇게 살고 있어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지금 20대에는 내가 정말 아둥바둥 살면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쪼개고 살았지만은 10년 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지금. 그러니까요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.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. 걱정 마세요.